뭐 오늘 참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이 에듀케이알의 전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1월 2일 정도에 그 싱가포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을 좀 현지에서 좀 머무르면서 일단은 뭐 지금 준비된 상황들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즌 준비도 할 거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학원이나 숙소 주변에서 또 우리 고객님 만나 뵙고 또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없더라도 저희 이제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은정 지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8년째 거주 중이시고요. 지금 그 ELC 어학원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ELC 어학원 다니는 동안 우리 지사장님이 계속 학원을 방문하면서 일단은 뭐 부족한 거라든지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1월 2일 날 그 보통 테스트를 보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그 학원에 같이 계시면서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ELC 어학원에는 그 제니 황이라는 여자분이 한국인 스텝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인을 담당하는 직원이긴 한데 뭐 1월 달에는 뭐 인원들이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저희 유학원 차원에서 저희 고객님들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숙소 체크인하고 특히 이제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2월 2일 날 많은 분들이 체크인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인원이 좀 많은 만큼 뭐 일단 좀 뭐 좀 그 한꺼번에 다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체크인하고 그 다음 날 단체로 좀 주변 환경이라든지 생활 그 범위를 좀 안내를 시켜드리는 그런 안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1월 달에는 1월 17일 정도에 저희가 국제학교 방문하는 일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7일 날 국제학교 방문 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월 달 주말 액티비티라든지 주말 그 관광 일정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오픈 채팅이나 밴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 공개하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수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영 선생님들이 워낙 비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적인 것들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제 또 알아보는 과정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리가 되면 저희가 또 안내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1월 31일 날 시작하는 2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건 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여권,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권은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90일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 유효 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시즌마다 인천공항에서 이 6개월 체크가 안 돼서 그 비행기를 탑승 못 하시는 분들이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든 고객님의 여권들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권 이후 기간이 그 출국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그 다른 나라를 그 말레이시아 입국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이제 주변 국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안 남아 있으면 입국이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권은 최소한 1년 정도 좀 넉넉하게 유효 기간이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 보니까 뭐 바로 시청 같은 데 방문하면 3일에서 4일이면 3일에서
4일 정도면 여권이 바로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권 유효기간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좀 이 부분들 체크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출국을 하는 항공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출국 항공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한국이라든지 타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국을 할 때 그 공항 카운터에서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현지에서 다시 나가는 그 항공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다 일정들이 픽스가 되어 있지만 또 일부 현지에서 뭐 4주나 6주를 하시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직 항공권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권을 예약을 하세요. 예약을 하시고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취소를 하시면 위약금 없이 당일날은 당일 예약건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제하시고 그다음에 항공권 발권 받아서 프린트나 아니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다시 항공권을 취소를 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출국하는 교통편에 대한 항공 증빙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요게 이제 취소된 항공권인지 아닌지 그 카운터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문제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입국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신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뭐 작성을 하실 건 없으시고요. 만약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입국하실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어라이벌 카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입국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만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행자 보험은 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짧게 뭐 일주일이나 이 정도 갈 때에는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서 좀 다른 환경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경우에 몸이 좀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피부 트러블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준비해간 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또 그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한 15에서 20만 원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일단 병원 한번 갔을 때 지출을 하게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행자 보험은 좀 가입을 필수로 하시고요. 보통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마이뱅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뭐 아이폰도 가능하고요. 뭐 갤럭시 폰도 뭐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하니까 스마트폰 어플에서 마이뱅크를 검색하셔서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당일날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국내에 있을 때는 가입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있을 때는 가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대략 3만 원에서 4만 원대 정도 되면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여행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뭐 분실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 항공이 뭐 몇 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보상, 그리고 혹시 이제 고객님이나 아이들이 뭐 외국에서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관광지 갔을 때 그런 물건들을 실수로 파손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도 뭐 몇천만 원 상당의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그래도 좀 더 마음 졸이지 않고 좀 든든하게 좀 마음 편하게 해외에 한 달 살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트래블 월렛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의 간편 결제
외화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체크카드가 그 체크카드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트래블 월렛 외에도 다양한 카드가 있으니까 꼭 트래블 월렛을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계좌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할 것 없이 뭐 태국, 필리핀 할 것 없이 그 나라의 화폐를 우리가 이제 환전을 해서 그 가상 계좌에다가 이제 일단은 키핑을 해놓는 상태이고요. 그 저희가 환전을 해놓은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TM기에서 또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환준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환전을 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EXK 카드라든지 아니면 비자나 마스터랑 제휴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ATM에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5만 원권이나 아니면 뭐 100달러짜리 가져가서 환전을 하셨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거의 안 하시고요. 요 트래블 월렛이라는 그 체크카드를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장점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그 신용카드 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환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환율이 277원 정도 되거든요. 링깃당 우리나라 돈으로 277원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거의 한 5원에서 10원 이상 그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환전 환율이 예를 들어서 277원이면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했을 때 적용되는 환율이 한 287원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랑 직접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로 한번 환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링기스로 이렇게 변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환율보다 플러스 10원 정도 이렇게 더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트래블 월렛으로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한 2원 정도 이렇게 기준 환율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77원일 때는 279원 정도로 해서 말레이시아 링기스로 이렇게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전된 가상 계좌 내에서 내가 그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TM기에서 그거를 현지 화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뭐 모든 방법 중에서 이런 것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이렇게 트래블 월렛 체크카드이고요. 뭐 최근에 발급받으신 분도 보니까 3일에서 4일 정도면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말레이시아 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폐들 다 가능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제 그 트래블 월렛 계정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 일단은 남은 금액을 다시 하나로 바꾸는 것도 거의 수수료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한 1, 2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실제 화폐로 환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손해보는 그 비중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뭐 닌기스에서 원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닌기스에서 바로 달러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닌기스에서 뭐 싱가포르 달러로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을 단축을 시켜서 훨씬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도 이제 사실은 몰랐던 건데 작년에 우리 이제 그 한 달 사이 갔던 고객님이 이런 카드가 나타났다고 해서 알려줘가지고 저도 한 1년째 쓰고 있는데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안경 사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꼭 여분의 안경을 좀 준비를 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 알이 깨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뭐 바로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 2일에서 3일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뭐 안경테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또 안경테가 파손됐는데 또 안경알을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춘 것들도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안경 사용자 같은 경우 여분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뭐 아주 덥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그 체감상 봤을 때 워낙 더운 나라에서 우리가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서 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안 덥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 30도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땡볕에서 무슨 밖에서 나가서 뭐 활동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 실내에서 뭐 실내나 아니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냉방이 너무 강력해서 감기라든지 목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숙소에 계실 때, 물론 숙소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실 때에도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0중 8구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실 때에는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몸을 식히시고 그런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 크게 덥다는 걸 안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학원 갔을 때 그리고 쇼핑몰에 갔을 때 실내 활동을 좀 오래 하는 경우에 긴 팔옷을 꼭 필수로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병도 좀 필수로 챙겨서 아이들 어학원 등교할 때 물을 받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칼렛츠에는 그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는 거랑 동일한 형태이고요. 아주 좋으니까 물병 준비해서 학원 갈 때 물을 식수 같은 경우에는 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는 거의 끝났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났을 경우에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독감 키트는 좀 구매를 해서 이게 좀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특히 1월 달에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열이 났는데 이제 어쨌든 전염력이 있는 일단은 그런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격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의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좀 유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요새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나 독감 키트는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한 달 정도 계시면 2개 정도씩 준비하시는 거를 일단은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해외에 있을 때 뭐 일단은 데이터만 연결되어 있으면 워낙 뭐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뭐 길을 잃거나 뭐 어려운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로밍입니다. 일단 각 통신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데이터를 뭐 다 쓰시면 일단은 400K라는 좀 저속으로라도 이용을 할 로밍 수가 그래서 있고요. 폰 또 껐다 끄면은 말레이시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그 저혈세 와이파이가 같은 게 있으면 한 달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그 적용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숙소도 와이파이가 잘 되는 편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속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고 노밍을 하셔도 충분히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려고 하시면 현지 유심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현지 유심은 지금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특히 이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뭐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뭐 그쪽에서 QR 코드를 보내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현지 유심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 이심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노밍 서비스 대비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 여름에 그 스타하고 스칼렛츠에서 각각 4박을 제가 지내보면서 데이터도 써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뭐 크게 불편함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인터넷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어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랩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랩은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뭐 마트 배달,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 활동들 그런 플랫폼들이 한 개의 어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 나라는 좀 이런 제도나 규제가 좀 없기 때문에 그 그랩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한 개 어플에서 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레이시아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랩은 무조건 한 번씩은 무조건 한 번이 아니죠. 정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택시 이용하실 때 그랩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다만 음식을 본인들이 계시는 숙소 그 만약 10층이나 20층 계시면 그 층까지 집 앞에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고요. 그 로비에서 만나서 아니면 로비 밖에서 만나서 그 음식이나 배달되는 용품들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뭐 스칼렛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기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배달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스타 같은 경우에는 숙소 안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 같은 경우에 사서 들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배달시켜서 숙소에다가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용품 역시도 이렇게 배달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고 지금 계속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배달료가 또 면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랩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래블 원렛 카드를 그랩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지폐를 쓰게 되고 뭐 동전을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전 남으면 거의 다 이제 사실 뭐 어영부영 어떻게 없어지거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체크카드 등록해 놓으시면 그런 동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편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랩 미리 설치해 놓으시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그랩에다가 카드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왓츠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왓츠앱도 미리 깔아 놓으시면 일단 저희가 공항 픽업 할 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 관리자가 카톡으로 연결을 하시겠지만 또 현지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왓츠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왓츠앱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시게 되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현지에서는 대부분 왓츠앱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이 있는데 구글 맵에 보시면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쿠알라룸푸르 뭐 ELC 어학원이나 쌍둥이 빌딩 그리고 좀 가볼 만한 곳 위치를 미리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면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구글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로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파파고 번역기도 미리 사전에 설치해 놓으시면 뭐 종종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 채널톡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아직까지 채널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 보시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단 채널톡으로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고 이제 거기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뭐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모든 개별 문의는 채널톡으로 좀 이렇게 일원화해서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지만 이제 현지에 나가게 되면 사실 문자, 채널톡, 카카오톡 이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설사 본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 그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저 외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지 지사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놓치는 경우가 좀 더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문의는 채널톡에서 남겨주시면 빠르게 가장 예,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채널톡을 좀 더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픈 채팅 이렇게 초청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들 오픈 채팅 다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픈 채팅 초대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예, 오픈 채팅 초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초대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 지도인데요. 지금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예,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밴드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이렇게 링크가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만져야지 지금 중간에 좀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지금, 어, 중간에 계속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거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 일단은 지금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 지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ELC 어학원, 지금 저희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는 저희가 ELC 어학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ELC 어학원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PC 환경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PC 환경이 좀 더 편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그 ELC 어학원이 위치한 곳은 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칼렛이라는 숙소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게 한 48층 정도 규모의 스칼렛 건물, 단일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 큰 길, 이 길 따라서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칼렛에 정문 나오셔가지고 우회전해서 쭉 직진을 하시면 그 학원 건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 학원 건물, 이 주차장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요. 이 정문에서 우회전해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ELC 여학원이 있습니다. 1층에 ELC 여학원 간판도 있고 그 리셉션이 있기 때문에 이 1층으로 오시게 되면 첫날 레벨 테스트라든지 그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ELC 어학원에 이렇게 도착하시게 될 것 같고요. 스타 같은 경우에는 ELC 어학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개의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타 1, 2, 3가 있습니다. 이 큰 길을 건너시면 되는데 이 스타에서 학원 가는데 바로 이 큰 길을 건너면 되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이 좌측편에 보면 이 스타 건물의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뭐 걸어서 가는 거는 2분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무단횡단 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그거 한번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좀 더 본인에게 편리하고 좀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칼렛트, 스타스위트, 그 다음에 ELEC 어학원이 그 제가 도보로 했을 때 다 5분 정도 아니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LC 어학원 그 그라운드 층에 보면 맞은편에 보면 지하에 그 푸드코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먹어봤는데 아이들은 사실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보면 ELC 어학원에서 일단은 그 식단표라든지 그 ELC 어학원에서 그 도시락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좀 다른 데서 견적을 좀 뽑아봤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긴 정말 오른 것 같아요. 좀 기존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는 곳이 없었고 그냥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의 ELC 어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시락 제공 업체에서 좀 더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ELC 어학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제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시락을 안 먹게 되시니까 숙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든지 아니시면 아이들과 아침을 먹으려면 어디가 괜찮냐면
그 스타 건물의 그라운드 층에 보면 토스트 박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빵도 팔고요. 좀 간단하게 아이들 입맛에 맞을 수 있는 볶음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팔고 있고요. 뭐 비용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한 4, 5천 원 정도면 그냥 커피하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판이 잘 되어 있고 토스트 박스라고 간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변에 식당들 조그만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좀 입맛에 맞는 곳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크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정도 해서 여기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그 에비뉴 K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 큰 마트도 있습니다. 물론 스타 건물 그라운드 층에 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물건이 좀 저희가 살만한 물건이 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지 로컬 마트인데 좀 한국 물건들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마트는 뭐 급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되는데 거기보다는 에비뉴 K에 보면 아주 큰 대형 마트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여기 마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비뉴 K라는 건물에 보면 ATM기도 있고 지하철로도 연결되어 있고 뭐 각종 뭐 식당들, 뭐 아이들 키즈 놀이 시설들, 영화 극장들, 쇼핑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빈번하게 방문할 곳이 이 에비뉴 K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격대도 그 이 길 건너가면 수리아몰이라고 쌍둥이 빌딩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번 구경을 하고 뭐 이렇게 둘러보기엔 좋은데 에비뉴 K에서 많은 소비 생활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깝고 가격대도 일단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뭐 가족연수 신청하신 분들, 특히 이제 어학원하고 숙소 같이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체크인 다음 날 정도 해서 일단은 안내를 한번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리아 몰까지 해서 한번 쭉 주변 안내를 저희가 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ELC 어학원, 스칼렛츠, 그 다음에 스타 스위트, 그 다음에 에비뉴 K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색인을 해놨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비뉴 K 맞은편에 보면 데카트론 KL이라고 해서 간판도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복합 매장인 스포츠 복합 매장입니다. 여기에 거의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용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일단 물놀이 용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피트니스 용품, 자전거, 구기 종목 그리고 스포츠 옷 종류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체감상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가격이면 뭐 괜찮은 가격,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품질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때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사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품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뭐, 한국에 돌아오셔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뭐 갖추고 있으니까요. 여기 데카트론 몰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아이들 입을 옷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어쨌든 여름 날씨이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옷을 많이 갈아입게 되는데요. 많이 이제 싸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빨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스타는 세탁기가 있지만 스칼렛츠는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하려면 좀 옷이 많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그 상의라든지 하의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옷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건물에 보시면 학원 그 정문 출입구가 여기 정문 출입구에서 아까 전에 이 스칼렛츠라든지 스타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학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스타벅스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어머님들 많이 이용하시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아이 학원 보내고 나서 또 와서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주변에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뭐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실 거나 아니면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도 보시면 그 쿠알라룸푸르 필수 방문 코스라고 해서 일단은 뭐 쌍둥이 빌딩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있고요. 그리고 뭐 KL 타워라고 해서 이 주변에서 크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보실 만한 곳, 가보면 좋을 만한 곳에 대한 것들을 다 색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또 안내를 드리겠는데, 그 쌍둥이 빌딩 이쪽에 보면 그 무료 버스가 다니는 게 있습니다. 고 KL이라는 무료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그 시간 나셨을 때 한번 타보시고, 특히 뭐 아이들과 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라도 혼자서 한번 타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주변 한 바퀴 쏙 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플이 있어서 그거를 그 버스 위치라든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유심이 있어야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설치를 해봐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후라도 한번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탑 10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일단은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구글 지도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구글 지도가 뜨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후기라든지 사람들의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리뷰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벗어나게 돼서 제가 클릭을 안 할 건데요.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서 좀 아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 외에도 쇼핑 코스에 대해서도 올려놨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어마무시하게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더운 나라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실내로 다 들어와 있고 집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쇼핑몰에 가시게 되면 뭐 키즈 뭐 놀이 공간이라든지 실내 암벽 등반 뭐 여러 가지 뭐 아이스 링크가 있는 곳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 놀이 기구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볼 정도로 아주 큰 규모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시간 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리 한번 보시고 한번 가볼 만한 것도 미리 체크해서 동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자녀와 함께 가볼 만한 거 뭐 입장료가 있는 것도 있고 무료로 가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지도에다가 색인을 해놨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서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입장료가 없겠죠. 수리아몰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장 큰 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뭐 지도에서 보기나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것들 정보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뭐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용하는 KLIA라는 공항이 있고요. 그 옆에 KLIA2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KLIA2 공항은 보통 에어아시아를 이용했을 때 여기서 내리시게 되고 나머지 이제 항공사는 보통 KLIA라는 공항이 1공항, 2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항 픽업 정보라든지 항공 정보를 미리 다 한 분 빼놓고는 다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미 다 수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또 별도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공항 픽업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듯이 그 말레이시아에도 수도 쪽에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 쪽에 수방공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항공편은 적지만 그리고 국내선 뭐 조호바루라든지 페낭이라든지 코타키나바루라든지 갈 때 어쨌든 이 국제공항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1시간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시간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공항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요 공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위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 위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뭐 차량으로 가시게 되면 한 15분, 20분이면 이제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앙팡이라는 지역이고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한인촌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이 거의 많이 한인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몽키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솔라리스 몽키아라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또 색인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한인촌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뭐 보시면 한국 식당이라든지 한국 뭐 상점이라든지 한국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정말 한국식다운 한국 음식이 좀 그리우신 분들은 여기를 가시게 되면 또 그런 음식들 다 팝니다. 회도 팔고 여러 가지 뭐 한국 음식들은 웬만한 건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시간 내서 뭐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랩 같은 거 이용하시면 한 20링깃 정도 한 5, 6천 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랩은 그 트래픽에 따라서 비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랩에서 내 탑승 위치하고 도착 위치를 이렇게 설정해서 찍으면 뭐 평소보다 비용이 높다 아니면 평소보다 비용이 낮다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스트 그랩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그런 그랩 같은 경우 이용법은 뭐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 제 휴대폰 화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쓰고 있는 그 해외에서 쓸 때 하는 이제 기본 바탕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플 중에서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그랩이라는 어플과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 월렛이라는 그 어플인데요. 지금 저 휴대폰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트래블 월렛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편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뭐 베트남, 뭐 태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장 가기 전에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니까 말레이시아에다가 충전을 이렇게 미리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링깃을 제가 충전을 하게 되면 오늘 환율이 277원 정도 되는데 279원대로 이렇게 충전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신청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지정된 그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제 계정에 1000링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링깃의 한도 내에서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또 ATM기에서 이거를 인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적용 환율은 제가 지금 방금 이 충전을 했던 279원이라는 환율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카드 관리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서 카드를 써가지고 이 카드 번호가 복제가 당해서 이게 뭐 그 카드 한도만큼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 2000만 원 계속적으로 뭐 부정 도용이 됐다는 뭐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전해 놓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카드 활성화를 시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활성화가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카드 활성화를 꺼놓으면 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쓸 때 뭐 계정에 돈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꺼놓으면 이 카드가 뭐 복제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남아있는 돈을 뭐 다시 원화로 인출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통화로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훨씬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드는 그 실물 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카드 번호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물 카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카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랩이라는 어플인데 그랩이라는 어플에 그 지불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 카드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등록을 해 놓 미리 사전에 발급 받으셔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트래블 월렛 외에도 이렇게 와이어 바알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그 적용되는 환율이 좀 더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279원이었으면 여기는 278원 정도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유리한데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좀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이거는 좀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이런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그랩에 들어가신 그랩이 아니라 이제 클룩이라는 이런 어플도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웃도어 그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쿠알라룸푸르라고 치시면 여기에 있는 각종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페트로나스 트윈타운 입장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말레이시안 요금이 있고 넌 말레이시안 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레이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말레이시안이 아닌데 말레이시안 티켓을 이용하시게 되면 신분증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레이시안이 아닌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어서 예, 좀 뭐 질의응답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나왔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말레이시아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그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되는 줄 알고 일단은 제가 뭐 실수였죠. 일단은 뭐 국제 운전면허증을 준비를 안 해간 상태에서 운전을 좀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말레이시아는 아직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셔야지 현지에서 렌트카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분은 기존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찮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환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트래블 월렛에 필요시마다 충전해서 현지 ATM에서 인출을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일단은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면 분실이나 뭐 분실의 위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금액만큼만 조금씩 인출을 해서 한 1000링기 정도,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0만 원 미만의 정도로만 뭐 현금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도 뭐 그 카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드가 되고
조그만 야시장이라든지 뭐 로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현금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인과 최대한 마찰은 피하시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현지인과 최대한 마찰은 좀 피하시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늦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20년 동안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한국이 아니라 우리와 문화와 관습이 다른 외국임을 명심하시고요. 또 요새 이제 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류 붐이 워낙 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거의 대체로 환영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요새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 축구가 지금 한국 김판공 감독 때문에 지금 완전히 뭐 흥분의 상태이거든, 흥분의 도가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좀 덕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덕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가 지금 뭐 월드컵 예선에서 김판곤 감독이 지금 뭐 사상 유례 없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좋은 시기에 가시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한데 뭐 항상 조심하긴 하지만 아이들끼리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려고 모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하고 하다 보면 어쨌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 간에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말로써 뭐 놀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서로 밀치거나 밀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좀 이렇게 전혀 좀 욕설도 좀 심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교육기관에서 1차적으로 경고를 주고 또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격리 조치가 됩니다. 격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학원 등원을 중단을 시키는 조치일 수도 있고요. 학원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일회성으로 뭐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정도에 따라서 이게 큰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보면 뭐 사실 아이들끼리의 이제 그런 이제 뭐 다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사소한 경우인 경우가 많고 상호 이제 잘 수습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부모님들 간에 이제 그 마찰로 번지는 경우에 수습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아이들 간의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대 부모님들끼리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 누구누구 어머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좀 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나 긍정적인 정보를 좀 남기고 공유하는 장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절대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니까 아시거든요. 이게 뭐라면 이제 누구 어머님 잠깐 보실까요 하면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가면서 뭐 서로 다 보기 때문에 누구랑 마찰이 있었다. 집에 가서 다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뭐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안 쓰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게 오픈 채팅방에서 말이 오고 가게 되면 이 감정적인 걸로 비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원은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랑 전원 코드가 다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유니버셜 어댑터 온라인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하나 플러스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멀티 어댑터 준비해 가시면 뭐 대부분 전원 기기는 충전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나왔던 이제 질의응답들이 있었는데 요거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다 업데이트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들 저희가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스칼렛츠 숙소에서 헬스 짐은 뭐 숙소에 있는 짐들은 이제 그 스칼렛츠 같은 경우에는 48층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 스카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층에 그 비즈니스 룸이 있어서 거기서 스터디도 할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칼렛츠 그 그라운드 로비에는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고 그 커피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좀 뭐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장, 수영장 당연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칼렛츠 수영장에서 그 쌍둥이 빌딩 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뭐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일단은 스칼렛츠 숙소 이용하는 좀 보람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할인 티켓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말레이시아가 뭐 그런 할인 티켓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뭐 클룩이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주말 투어 일정은 1월 달 거는 지금 픽스가 되어 있고 조만간 오픈하고 따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시중 판매가보다 저희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딧불 투어도 있고요. 스카이 미러 투어도 있고 뭐 다트 동굴이라든지 시티 투어 묶어놓은 패키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소 예약하신 고객님들에게 제공되는 뭐 국제학교 투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투어는 1월 17일 날로 일단은 예정되어 있고 3개 정도 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컨펌을 받은 상태이고요. 뭐 일단은 최종 이제 버스 인원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약을 받을 거니까 그때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 감염되면 자체적인 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격리를 하는 거를 일단은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강제적인 격리가 아니라 자발적인 격리로 인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도 일단은 지금의 독감처럼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자발적으로 격리하듯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라든지 독감 진단 키트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되면 일단 병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을 좀 처방받고 그리고 열이 좀 떨어질 때까지 감염력이 떨어질 때까지 자체적으로 격리하시면 되는데 한 5일 정도 격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프로그램은 다음에 일단 1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좀 보완도 할 것 같고요. 보완하면서 2월 프로그램 가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과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예, 트래블 원래 남은 금액 환전이 안 쉽습니다. 바로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내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환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으기는 거의 뭐 일단은 건물 자체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모으기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 번 정도 제가 모기를 물렸던 것 같아요. 그 쿠알라룸푸르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모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좀 모기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모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내 쪽이라서 뭐 반역도 잘 되고 있고요. 스칼렛 당연히 와이파이 잘 되고 수영장에서도 와이파이 잘 되고요. 일단은 뭐 자기 방에 와이파이 기계가 있고 그 공용 공간 와이파이가 있어서 와이파이도 잘 되는 편이고요. 한 달 살기 지도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밴드에서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 스타 스위트에 그 밥솥은 없습니다. 지금 스타나 스칼렛츠 보면 밥솥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일단은
스칼렛 수거는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름 때 일단은 한 4박씩 이용했을 때 그 수건을 그 카운터로 가져다 주면 이렇게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교체를 해줬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스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요가 수업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일단 방문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준비된 곳은 그 요가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투어는 아이들은 수업을 가고 보호자님만 가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도 국제학교 투어를 가시게 되면 1월 17일 날 수업을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 그때 저희 신청 받을 때 뭐 아이들도 참가하시게 될 거면 그때 아이들도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칼렛 수영장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슨 할 때에는 어차피 선생님이 있고 또 아주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밥솥을 뭐 가져가면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220볼트가 아니라 110볼트라고 보시면 우리보다 전압이 좀 낮아요. 근데 뭐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조호바루나 쿠알라룸푸르에서 밥솥을 가져와서 사용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아니시면 그 현지 그 전자제품 가게에 가면 뭐 3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 안 돼, 3만 원에서 5만 원대 아주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릴 만한 뭐 간단한 밥솥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헤어드라이기 저도 항상 거기에 숙소에 헤어드라이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제가 쓰는 거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압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됩니다. 뭐 여기가 전압이 우리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이슨 헤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요리 도구는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은 뭐 방 한 개짜리는 뭐 2, 3인 정도, 2인 기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해서 일단은 좀 부족한 거는 좀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이제 공휴일마다 여행 투어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오픈되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거기는 거의 24시간 불꽃놀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하루 종일 불꽃놀이라고 보시면 전날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자정을 지음에서는 뭐 자정을 앞두고 거의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거의 뭐 하루 종일 불꽃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쨌든 중국계가 많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중국계 인구 비율이 한 25%가 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고요. 좀 쉬는 곳도 많은데 또 시내 쪽은 또 큰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오픈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관광지다 보니까 또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상점들은 다시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샤워기 필터는 뭐 일단은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칼렛 주변의 코인 세탁소보다는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챙겼으면 하는 생활용품은 뭐 따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들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밴드에 보시면 그 ELC 어학원에서 예전에 그 뭐 만들었던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물건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무슨, 예, 밥솥이요? 아니, 홍룡님이 질문해 주신 거 큰 물건 사면 퇴실시 처리하고 나와야 하나? 빨래, 그런 거요? 어,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게 제가 지금 직접 못 드리는 거는 좀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현지에다가 다 질의응답 나온 거 넘겨드리고,
현지에서 확인해서 좀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하고요. 스탁은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름 시즌에도 2,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칼렛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 사용 가능하고요. 스타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고요. 스칼렛은 세탁기하고 건조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질문했던 내용들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스칼렛츠 세탁 딜리버리 서비스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또 현지에 가시면 또 이미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기 그 ELC 그 한국인 스태프도 계시고, 현지 스태프이 계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플을 좀 보시면서 이게 보는 게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 시키듯이 그 신청하는 건 동일한데요. 어쨌든 말로 하는 것보다 어플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플 보면서 일단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수초는 일단은 랜덤 배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일날 입실돼야지 호실이나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좀 낮 시간에 도착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밤늦게 도착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밤늦게 도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 스텝이 저희 스텝이 미리 키를 받아놓고 미리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점검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체크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 놓을 생각이고요. 스타의 정기 포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점심 도시락은 추후에 다시 그 오픈 채팅이나 개별적인 문자 메시지 통해서 신청을 따로 ELC 어간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내가 나오면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OT는 이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인 도시락이라든지 뭐 주말 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업데이트 되면서 안내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좀 다시 그때 그 안내되는 자료 보시고 일단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녁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 저도 뭐 1월 2일 날 현재 들어가서 일단은 뭐 어쨌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